2018년 봄 서울 동대문 전통시장. 김순례 55가 좁은 반찬 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고 있었다. 순례야, 오늘도 김치 맛있겠네. 단골 할머니가 다가왔다. 그럼요. 어제 담근 거예요. 드셔보세요. 얼마야? 3,000원이에요. 에이, 비싸. 2,500원 안 돼? 순례는 웃었다. 할머니, 배추값이 올랐어요. 그래도 할머니니까 2,800원 드릴게요. 고마워. 순례는 25년째 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새벽 4시 기상, 시장 도매상에서 재료 구입, 6시 가게 오픈, 밤 8시 마감. 하루 14시간 일했다. 남편 민수 57은 택시 기사였다. 딸 지은 28은 대기업 다니고 아들 준호 25는 대학원생이었다. 엄마, 오늘 매출 어때요? 남편이 퇴근 후 가게에 들렀다. 그저 그래요.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면 괜찮잖아. 근데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손님이 줄었어요. 대형마트? 네. 바로 옆에 대왕마트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반찬을 싸게 파니까. 순례는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순례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도매시장으로 갔다. 아줌마, 배추 한 박스? 5만 원이에요. 지난주에 4만 원이었잖아요. 요즘 가격이 올랐어요. 순례는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냈다. 무, 고추, 마늘, 파. 재료를 사는 데만 20만 원이 들었다. 오늘 50만 원 팔면 30만 원 남네.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빼면. 오전 10시 단골 아줌마 3명이 왔다. 순례야, 김치 2kg, 멸치볶음 500g, 시금치나물 1kg. 순례는 바쁘게 포장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졌다. 순례는 가게 앞에 앉아 쉬었다. 그때 30대 여성이 지나가다 멈췄다. 여기 김치 맛있어요? 그럼요. 25년 경력이에요. 얼마예요? 1kg에 1만 5천 원이에요. 여성이 놀랐다. 1만 5천 원? 대왕마트는 9,900원인데요. 죄송해요. 대왕마트 갈게요. 여성이 가버렸다. 순례는 속상했다. 내 김치가 대왕마트보다 훨씬 맛있는데. 가격 때문에. 저녁 8시 마감. 오늘 매출 45만 원. 재료비 20만 원. 남은 돈 25만 원. 여기서 임대료월 150만 원, 하루 5만 원, 전기세, 수도세를 빼면. 순례는 장부를 덮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집에서 남편 민수가 물었다. 오늘 매출 어때? 45만 원. 요즘 계속 줄어드네. 대왕마트 때문이에요. 가격 경쟁이 안 돼요. 딸 지은이 말했다. 엄마, 온라인으로 팔아보세요. 온라인? 네.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반찬 사요. 엄마가 그런 거 할 줄 알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가게에서 파는 게 편해. 2018년 여름. 순례는 계속 고민했다. 매출은 계속 줄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딸 지은이 제안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게 영상 찍어도 돼요? 영상? 왜? SNS에 올리려고요. 엄마 반찬 만드는 모습? 그게 뭐가 볼 게 있어? 요즘 손맛 열풍이거든요. 엄마 같은 분들이 인기 많아요. 그래. 그럼 찍어봐. 주말 지은이 가게에 왔다. 스마트폰으로 순례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찍었다. 엄마, 카메라 보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김치 만드는 법이요. 순례는 어색했지만 말하기 시작했다. 김치는요, 배추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속이 꽉 찬 배추를 골라야 해요. 그리고 소금물에 12시간 절여야. 지은은 30분간 촬영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다. 우리 엄마 55세의 25년 김치 비법. 첫날 조회수 500회, 둘째 날 2000회, 셋째 날 1만 5천회. 댓글이 쏟아졌다. 우와, 진짜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25년 경력이면 맛없을 수가 없죠. 저도 사고 싶어요. 어디서 파세요? 지은이 술래에게 전화했다. 엄마, 영상이 대박 났어요. 뭐? 조회수 1만 5천회예요. 그게 뭔데? 1만 5천 명이 봤다는 거예요. 술래는 놀랐다. 1만 5천 명? 다음 날 가게에 손님이 몰렸다. SNS 보고 왔어요. 김치 파세요? 저 영상 속 아줌마 맞으세요? 술래는 당황했다. 네, 맞는데요. 김치 오케이지 주세요. 멸치볶음도 주세요. 오징어 젓갈 있어요? 하루 만에 매출이 120만 원. 평소에 2배 이상이었다. 2018년 가을. SNS 영상이 계속 퍼졌다. 팔로워가 5만 명으로 늘었다. 매일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섰다. 술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손님이 기다리는데 어떡해. 어느 날 정장을 입은 남성이 가게에 왔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성이 명함을 건넸다. 한양마트 식품 바이어 팀장 박재현. 저희 한양마트에서 사장님 반찬을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SNS 영상 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본사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샘플 가져오시고. 네, 가겠습니다. 다음 주 술래는 한양마트 본사를 방문했다. 경기도 용인 대형 건물. 술래는 샘플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바이어 5명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술래는 샘플을 꺼냈다. 배추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오징어 젓갈. 바이어들이 하나씩 맛을 봤다. 맛은 좋네요. 근데 박재현 팀장이 말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맛은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 한양마트 기준에는 안 맞아요. 어떤 기준이요? 일단 포장이 너무 투박해요. 요즘 소비자들은 디자인을 봐요.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 영양성분표, 바코드, 이런 게 다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거 몰라서. 박재현이 코웃음을 쳤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장 아줌마 음식이랑 대형마트 제품은 달라요. 우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문제예요. 김치 1kg에 1만 5천 원? 우리는 9,900원에 팔아요. 하지만 제 김치는 국산 재료만. 소비자는 그런 거 몰라요. 가격만 봐요. 박재현이 명함을 걷었다. 죄송하지만 입점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술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술래는 눈물을 참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 있던 여직원이 속삭였다. 시장 아줌마가 대형마트에 넘보면 안 되는데. 맞아. SNS 좀 떴다고 착각하나 봐. 술래는 들은 척 안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서 술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왜? 입점 어떻게 됐어? 거절당했어요. 뭐?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대요. 민수가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포장도 투박하고 다 내 잘못이에요. 술래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못 잤다. 시장 아줌마 음식, SNS 좀 떴다고 착각.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은이 전화했다. 엄마, 입점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어. 왜요?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대. 지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직접 팔면 되죠. 직접? 네. 온라인으로요. 온라인. 엄마 SNS 팔로워가 5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팔아요. 술래는 생각했다. 그래. 대형마트가 거절해도 괜찮아. 우리가 직접 하면 돼. 2018년 11월. 지은은 엄마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 술래네 손맛 반찬. 간단한 홈페이지였다. 배추김치 1kg 1만 5천 원. 깍두기 1kg 1만 2천 원. 멸치볶음 500지 8천 원. 시금치나물 500지 5천 원. 결제는 계좌이체. 배송은 택배. 첫날 지은은 SNS에 공지를 올렸다. 우리 엄마 반찬,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해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날 10건, 둘째 날 30건, 셋째 날 80건. 술래는 당황했다. 이걸 어떻게 다 만들어? 엄마,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남편 민수도 택시 운행을 줄이고 도왔다. 아들 준호도 대학원 수업 끝나고 왔다. 가족 4명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술래는 김치를 담그고, 지은은 포장을 하고, 민수는 택배 박스를 준비하고, 준호는 주문을 관리했다. 하루 80건 주문. 평균 주문액 3만 원. 하루 매출 240만 원. 일주일 후 주문이 150건으로 늘었다. 하루 매출 450만 원. 술래는 기뻤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목이 아파. 25년간 반찬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은 처음이었다. 남편 민수가 말했다. 여보, 이제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아. 사람? 응. 우리 가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데 돈은 벌고 있잖아. 투자해야지. 술래는 고민하다가 결정했다. 알았어요. 사람을 구해봅시다. 구인 공고를 냈다. 반찬 제조 보조 구함.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월급 250만 원. 지원자가 10명 왔다. 술래는 면접을 봤다. 첫 번째 지원자, 40대 아줌마. 왜 지원하셨어요? 저도 반찬 만드는 거 좋아해요. 사장님 SNS 보고 감동받았어요. 요리 경험은요? 집에서 30년 했어요. 좋아요. 합격입니다. 두 번째 지원자, 50대 아줌마. 경력이 있으세요? 네, 식당에서 10년 일했어요.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총 5명을 뽑았다. 모두 4,050대 아줌마들이었다. 첫 출근 날, 술래가 교육을 시작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배추 고르기. 배추는 속이 꽉 찬 걸 골라야 해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단단한 거. 두 번째, 소금물 농도. 10%가 적당해요. 직원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일주일 후 직원들이 적응했다. 생산량이 2배로 늘었다. 하루 주문 250건. 하루 매출 750만 원. 술래는 믿을 수 없었다. 하루에 750만 원. 남편이 웃었다. 당신 대단해요. 2018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장부를 정리했다. 엄마, 11월 12월 2개월 매출이요. 얼마? 4,200만 원이요. 4천만 원? 네. 그리고 순이익이 2,800만 원이에요. 술래는 눈물을 닦았다. 2개월에 2,800만 원.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치킨을 먹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아니에요. 엄마 실력이죠. 술래는 소주잔을 들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봅시다. 건배. 2019년 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SNS 팔로워가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주문 400건, 하루 매출 1200만 원.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문제일 공간 부족. 전통시장 가게는 너무 좁았다. 직원 5명이 일하기에도 비좁았다. 사장님, 자리가 너무 좁아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 2 위생 문제. 고객 한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반찬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위생 관리 좀 해주세요. 술래는 사과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환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할 거예요. 술래는 당황했다. 문제 3 배송 지연. 주문이 너무 많아서 배송이 밀렸다. 주문한 지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오는 거예요? 취소하겠습니다. 술래는 하루 종일 사과 전화를 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술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한계예요. 뭐가? 주문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공간도 좁고 위생 문제도 있고 배송도 밀리고. 민수가 말했다. 공장을 차려야 할 것 같아. 공장? 응. 제대로 된 시설에서 대량 생산해야 해. 근데 돈이. 대출 받으면 돼. 술래는 고민했다. 대출? 55살에 대출을 받아? 다음 날 술래는 은행을 방문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용도세요? 공장 설립이요. 공장? 어떤 업종이신데요? 반찬 제조업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네. 최근 3개월 매출 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요. 직원이 자료를 봤다. 월 평균 3,500만 원이네요. 네. 괜찮은데요.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억 원이요. 1억. 잠시만요. 30분 후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 1억 원 대출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금리는 연 4.5%입니다. 술래는 믿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안산에 공장을 계약했다. 100평 규모. 월 임대료 300만 원. 술래는 공장을 둘러봤다. 여기 넓네요. 넓죠? 20명은 일할 수 있어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공장 인테리어와 설비 구입에 8천만 원이 들었다. 대형 냉장고 10대, 작업대 5개, 포장기계 2대, 위생시설, 남은 돈 2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남겨뒀다. 2019년 7월 공장 가동 시작. 직원을 추가로 10명 더 뽑았다. 총 직원 15명. 술래가 아침 조회를 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이제 공장을 세웠지만 손맛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생산량이 3배로 늘었다. 하루 주문 800건, 하루 매출 2,400만 원. 술래는 믿을 수 없었다. 하루에 2,400만 원. 지은이 웃었다. 엄마, 이제 진짜 사업가예요. 2019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올해 매출이요. 얼마야?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총 5억 2천만 원이요. 5억? 네. 그리고 순이익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술래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5억을. 남편이 술래를 안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2020년 봄,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했고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루 주문 1,200건, 하루 매출 3,600만 원. 술래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했다. 사장님, 주문이 너무 많아요. 알아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술래의 사업은 오히려 성장했다.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반찬 수요가 급증했다. 집에서 만들기 귀찮으니까 반찬 사 먹자. 술래네 반찬 맛있대. 주문해봐. 2020년 6월 어느 날 술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백화점 식품관 담당 김미영입니다. 세종백화점이요? 네. 저희가 사장님 반찬을 식품관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술래는 2년 전 한양마트 거절이 떠올랐다. 저,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SNS에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샘플 미팅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주 술래는 세종백화점 본사를 방문했다. 서울 잠실 고급스러운 건물. 술래는 샘플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바이어 3명이 앉아 있었다. 김미영 과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술래는 샘플을 꺼냈다. 배추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오징어 젓갈, 무생채. 바이어들이 하나씩 맛을 봤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손맛이네요. 김미영이 웃었다. 사장님, 입점 확정입니다. 술래는 눈물이 났다. 2년 전 한양마트에서 거절당했을 때가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이 계약서를 꺼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세종백화점 전국 10개 지점 입점. 월 납품량 5,000개. 납품 단가 김치 1kg 1만 2천 원 소비자가 1만 8천 원. 첫 계약 기간 6개월. 술래가 계산했다. 5,000개 1만 2천 원 6천만 원. 월 6천만 원?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악수. 2020년 7월 세종백화점 입점. 전국 10개 백화점 식품관에 술래네 손맛 반찬 코너가 생겼다. 오프닝 행사에 술래가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술래네 손맛 반찬 대표 김숙래입니다. 25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이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객들이 박수를 쳤다. 첫날 판매량 500개, 일주일 판매량 2,000개, 한 달 판매량 6,500개, 목표치 5,000개를 초과 달성했다. 김미영이 전화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다음 달부터 8,000개로 늘릴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올해 매출이요. 얼마야? 총 12억 3천만 원이요. 12억? 네. 온라인 7억, 백화점 5억 3천만 원이요. 그리고 순이익이 6억 5천만 원이에요. 술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12억을. 남편이 술래를 안았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다 너희 덕분이야. 딸 지은이 말했다. 엄마, 이제 회사로 법인 전환하는 게 어때요? 법인? 네. 세금도 절약되고 투자도 받을 수 있어요. 술래는 고민했다. 법인.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몰랐는데. 엄마, 이제 진짜 사업가예요. 알았어. 법인 전환해보자. 2021년 봄. 술래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주식회사 술래푸드, 자본금 3억 원. 대표이사 김순례. 법인 설립 기념 행사. 공장에서 직원 30명이 모였다. 술래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딸 지은 30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술래푸드의 이사로 합류했다. 엄마, 이제 저도 전업으로 도와드릴게요. 정말? 회사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우리 회사가 더 미래가 있어요. 술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지은아. 지은은 회사 시스템을 정비했다. 1단계 조직 구성. 대표이사 김순례. 이사 김지은 마케팅 담당. 생산팀장 박영희 40대 직원 승진. 영업팀장 이민수 남편 택시 그만두고 합류. 직원 30명. 2단계 시스템 도입. 전산 시스템. 주문 관리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3단계 위생 인증. 식품위생 인증 획득. 품질 인증 획득. 3개월 만에 회사가 체계화되었다. 2021년 6월. 대형마트 태평마트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태평마트 식품 바이어 최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장님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술래는 속으로 웃었다. 태평마트. 3년 전에 우리 동네에 생겨서 손님 빼앗아 갔던 그 태평마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 150개 태평마트 입점. 월 납품량 1만 5천 개입니다. 납품 단가는요? 김치 1kg 기준 1만 1,000원입니다. 술래가 계산했다. 1만 5천 개 1만 1,000원 1억 6,500만 원. 월 1억 6천?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태평마트 입점. 전국 150개 태평마트에 술래네 손맛 반찬 코너가 생겼다. 술래는 3년 전 자신의 가게 옆에 생긴 태평마트를 방문했다. 술래네 손맛 반찬 코너가 입구 바로 옆에 있었다. 술래는 감개무량했다. 3년 전에는 태평마트 때문에 손님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태평마트의 내 제품이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월 판매량 2만 개 목표 초과. 월 매출 온라인 1억 2천만 원. 백화점 9천만 원. 태평마트 2억 2천만 원. 합계 4억 3천만 원. 술래는 믿을 수 없었다. 한 달에 4억 3천. 2021년 9월. 공장이 좁아졌다.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지만 공간이 부족했다. 지은이 제안했다. 엄마,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공장을 더? 네. 지금 주문을 다 못 받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 땅 매입 포함해서 5억 정도요. 5억? 술래는 고민했다. 은행 대출은 다 갚았어. 그리고 지금 현금이 3억 있어. 2억만 더 대출 받으면. 알았어. 공장 하나 더 짓자. 2021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제2공장 준공. 200평 규모. 최신 설비 완비. 직원 30명 추가 고용. 총 직원 80명. 준공식. 술래가 테이프 커팅을 했다. 주식회사 술래푸드 제2공장 준공을 선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2021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올해 매출이요. 얼마야? 총 38억 원이요. 38억? 네. 그리고 순이익이 19억 원이에요. 술래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38억을. 엄마,
이제 중견기업이에요. 그날 저녁 술래는 3년 전 한양마트에서 받은 명함을 꺼냈다. 한양마트 식품 바이어 팀장 박재현.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돼요. 술래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는 안 필요해. 2022년 봄, 술래푸드의 매출이 계속 성장했다. 월 평균 매출 5억 원. 전국 백화점 30개 지점, 태평마트 150개 지점 입점. 온라인 주문도 하루 1,500건. 술래는 바빴다. 어느 날 술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마트 본부장 이정훈입니다. 한양마트요? 네. 저희가 사장님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술래는 4년 전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돼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 120개 한양마트 입점, 월 납품량 1만 2천 개입니다. 납품 단가는요? 김치 1kg 기준 1만 1,000원입니다. 술래는 잠시 생각했다. 월 1억 3천만 원.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술래는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생산량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네. 태평마트, 세종백화점 납품만으로도 버거워요. 이정훈이 당황했다. 사장님, 조건을 더 드릴게요. 납품 단가 1만 2천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술래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무리하게 확장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술래는 속으로 생각했다. 4년 전에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부탁하네. 딸 지은이 물었다. 엄마, 한양마트 거절한 거예요? 응. 왜요? 조건 괜찮은데. 지은아, 우리가 한양마트 없어도 잘 되잖아. 굳이 거기 납품할 필요 없어. 하긴. 맞네요. 그리고 솔직히 기분도 나빠. 4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대. 지은이 화를 냈다. 진짜요? 너무하네. 그래서 거절했어.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2022년 3월. 술래는 한양마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다. 그래도 조건이 나쁘지 않긴 해. 그리고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술래는 이정훈에게 전화했다. 본부장님, 저 김순례입니다. 아, 사장님, 어떻게 입점 조건에 하나만 추가하면 계약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4년 전에 저를 거절했던 박재현 팀장이 직접 사과하면 계약하겠습니다. 네. 4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재현이 술래푸드 공장을 방문했다. 술래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재현이 들어왔다. 4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앉으세요. 박재현이 앉았다. 어색한 침묵. 술래가 말했다. 4년 전 기억나세요? 네. 제가 샘플 들고 갔을 때 뭐라고 하셨죠? 박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인정받는다는 것을. 박재현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술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일어나세요. 사과받았어요. 계약하겠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계약 조건을 수정했다. 전국 120개 한약마트 입점. 월 납품량 1만 2천 개. 납품단가 김치 1kg 1만 3천 원 순례가 협상. 계약 기간 1년. 월 매출 증가 1억 5,600만 원. 2022년 6월. 일본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 일본 식품 유통회사 사쿠라 푸드와 계약. 월 수출량 3천 개. 수출 단가 김치 1kg 1만 8천 원. 월 수출 매출 5,400만 원. 순례는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사쿠라 푸드 사장 다나카 히로시 60가 맞았다. 일본어 통역 진행. 김 사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김치가 인기 많습니다. 김 사장님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 2022년 9월. 미국 수출 계약도 성사되었다. LA 한인 마트 체인 고려마트와 계약. 월 수출량 2,000개. 수출 단가 김치 1kg 2만 원. 월 수출 매출 4천만 원. 2022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올해 매출이요. 얼마야? 총 68억 원이요. 68억? 네. 그리고 순이익이 32억 원이에요. 순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68억? 내가 68억을. 남편 민수가 순례를 안았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4년 전에 시장 반찬 가게 하던 사람이 이제 68억 버는 회장이에요. 순례는 눈물을 닦았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2023년 봄. 순례푸드는 계속 성장했다. 제3공장을 경기도 평택에 설립. 300평 규모, 직원 50명 추가 고용. 총 직원 130명. 전국 공장 3개 운영. 월 평균 매출 10억 원. 순례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공장을 돌아봤다. 사장님, 너무 일찍 오셨어요. 괜찮아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순례는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그럼요. 저는 원래 반찬 만드는 사람이에요. 2023년 6월. 한양마트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입점 후 1년이 지났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납품량을 2만 개로 늘리고 싶습니다. 순례는 고민했다. 2만 개면 월 2억 6천만 원. 괜찮은데. 좋습니다.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2023년 7월 한양마트 입점 1주년 기념 행사. 서울 본점에서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박재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순례 사장님은 4년 전 저희 한양마트에 제안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 순례도 마이크를 잡았다. 4년 전에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 2023년 9월. 아들 준호 30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순례푸드에 합류했다. 엄마, 저도 회사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 대기업 취업 준비하지 않아? 우리 회사가 더 미래가 있어요. 제가 신제품 개발팀을 만들고 싶어요. 신제품? 네. 엄마 김치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순례는 웃었다. 좋아. 해봐. 준호는 신제품 개발팀을 만들었다. 신제품 개발. 간편 가정식. 냉동 볶음밥. 즉석 국물 요리. 간편 반찬 세트. 3개월 만에 5가지 신제품 출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완전 간편해요. 맛도 좋고. 이제 요리 안 해도 되겠어요. 2023년 10월.
술래는 TV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국영방송 성공 다큐 프로그램. 김순례 사장님, 25년간 시장 반찬 가게 하시다가 5년 만에 70억 기업을 만드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순례가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형마트에서 거절당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온라인으로, SNS로, 백화점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55세에 시작하신 건데 나이가 장애물은 아니었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60살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해요. 열정이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앞으로 목표는요? 200억이요. 진행자가 웃었다. 욕심도 많으시네요. 꿈은 크게 가져야죠. 방송이 나간 후 순례는 유명해졌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다. 순례푸드 사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와, 진짜다. 사인 좀 해주세요. 순례는 어색했지만 사인을 해줬다. 2023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올해 매출이요. 얼마야? 총 148억 원이요. 148억? 네, 거의 150억이에요. 그리고 순이익이 68억 원이에요. 순례는 눈물을 닦았다. 5년 전에 시장 반찬 가게 하던 내가 148억을.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남편 민수, 딸 지은, 아들 준호. 순례가 소주잔을 들었다. 여러분, 고마워요. 가족이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엄마가 대단한 거죠. 건배, 건배. 2024년 봄. 순례푸드는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다. 목표 연 매출 200억 원. 지은이 전략 회의를 주도했다. 현재 월 평균 12억 원이에요. 연 144억. 200억을 만들려면 월 16억 이상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해? 준호가 제안했다. 신제품 라인을 더 확대해야 해요. 그리고 유통망도 더 넓혀야 하고. 민수가 말했다. 해외 수출도 늘려야지. 지금 일본, 미국만인데 중국이랑 유럽도 공략해야 해.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모두 실행합시다. 전략 1 신제품 확대. 준호의 신제품 개발팀이 10가지 신제품을 추가 개발. 프리미엄 간편식 라인. 채식 반찬 라인. 저염 건강 반찬. 프리미엄 김치고가. 출시 즉시 반응이 뜨거웠다. 전략 2 유통망 확대. 편의점 체인 입점 전국 1,500개 점포. 온라인 쇼핑몰 입점 대형 3곳. 백화점 20개 추가 입점. 전략 3 해외 수출 확대. 중국 상하이 수출 계약 월 5,000개. 유럽 런던 수출 계약 월 1,500개. 2024년 6월. 월 매출이 18억을 돌파했다.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이번 달 매출 18억 2천만 원이에요. 정말? 네. 이 속도면 올해 200억 넘어요. 순례는 믿을 수 없었다. 2024년 7월. 한양마트에서 대형 행사를 기획했다. 순례네 반찬 페스티벌. 전국 120개 한양마트에서 동시 진행. 할인 행사, 시식 행사, 순례 사장 사인회. 서울 본점 사인회. 500명의 고객이 줄을 섰다. 사장님, 사인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 TV에서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순례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사인했다. 한 60대 할머니가 다가왔다. 사장님, 저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어요. 그래요? 근데 대형마트 생기고 문 닫았어요.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요. 순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55살에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순례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6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아줌마, 여기 예전에 반찬 가게 있었죠? 젊은 사장이 대답했다. 네. 순례네 반찬 가게요. 지금은 대박 났대요. 알아요? 당연하죠. 순례푸드 회장님이잖아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순례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순례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6년 전 매일 다니던 그 길. 재료를 사던 도매상, 단골 할머니들, 좁은 골목. 모든 게 그대로였다. 6년 전에 여기서 하루 50만 원 벌었는데 순례는 눈물을 닦았다. 2024년 12월 연말 결산. 지은이 보고했다. 엄마, 올해 매출 나왔어요. 얼마야? 총 202억 원이요. 순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200이요? 네. 200억 넘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94억 원이에요. 순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200억을 전 직원 송년회. 전국 공장 3개에서 직원 130명 전체가 본사로 모였다. 순례가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6년 전 저는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해서 하루 50만 원 벌었어요. 하지만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기고 한양마트에서 거절당했어요.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SNS로, 백화점으로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우와, 200억? 대박! 순례는 계속 말했다. 이건 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2024년 12월 31일 집. 순례는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여보, 우리 6년 전 기억나요? 그럼. 시장 반찬 가게 하던 거. 대형마트 생겨서 손님 줄고 한양마트에서 거절당하고. 맞아. 그때 당신 많이 울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옳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순례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가능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자랑스러워, 여보.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택 공장으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아침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김치 담그는 거 보러 왔어. 사장님이 직접요? 그럼. 나는 원래 반찬 만드는 사람이야. 순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에 섰다. 배추를 손으로 만졌다. 이 배추 좋네. 속이 꽉 찼어. 직원이 웃었다. 사장님은 손으로만 만져도 아세요? 25년 하면 누구나 알아. 순례는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61세 회장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에필로그 3년 후 1500자. 2027년 봄 서울 강남. 순례푸드 본사 15층 회장실. 김순 내육십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경제주간지 인터뷰 시간입니다. 알았어요. 회의실에서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자수성가 여성 CEO 10인에 선정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순례는 웃었다. 감사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찬 만드는 아줌마예요.
겸손하시네요. 현재 순례푸드 매출이 연 48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목표는 500억이에요. 3년 전 200억에서 2.4배 성장하셨네요. 비결이 뭔가요? 직원들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직원이 250명인데 그분들이 가족처럼 일해줘요. 기자가 물었다. 9년 전 한양마트에서 거절당하셨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술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직접 팔면 되죠.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가족의 지지가 컸군요. 네. 가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기자가 또 물었다. 3년 전 한양마트에 입점하실 때 박재현 팀장에게 사과를 조건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술래는 미소 지었다. 통쾌했죠. 하지만 사과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아니니까요. 멋진 말씀이네요. 인터뷰가 끝나고 술래는 평택 제1공장으로 향했다. 새벽 5시 작업장. 직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새로운 레시피 테스트해 볼게. 직접 하세요? 그럼. 나는 원래 반찬 만드는 사람이야. 술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에 섰다. 배추를 손으로 만졌다. 이 배추 좋네. 속이 단단해. 오후 전통시장 방문. 술래는 9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를 찾았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술래는 그 앞에 잠시 섰다. 9년 전 여기서 하루 50만 원 벌었지. 대왕마트 생기고 손님 줄어서 걱정했고, 술래는 미소 지었다. 그때는 몰랐어. 그게 시작일 줄은. 시장 골목을 걷다가 술래는 한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다. 50대 아줌마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아줌마, 장사 잘 되세요? 아이고,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술래푸드 회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아줌마가 놀랐다. 어머, 제가 회장님 팬이에요. TV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시장에서 하셨다며요? 네. 9년 전까지 여기서 했어요.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술래가 아줌마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저도 55살에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몇 살이세요? 52살이요. 그럼 저보다 일찍 시작하시네요.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술래는 명함을 건넸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녁, 집.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남편 민수 66, 딸 지은 37, 아들 준호 34, 며느리와 손주들. 술래가 말했다. 9년 전 오늘 내가 한양마트에서 거절당한 날이야. 그랬어요? 응.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다는 말 들은 날. 지은이 웃었다. 그때 엄마 많이 우셨죠.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거절이 오히려 좋았어. 그게 없었으면 온라인 시작 안 했을 거야. 민수가 말했다. 인생은 다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 거절도 실패도 다 이유가 있어.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술래가 손주를 안았다. 물론이지. 할머니보다 더 대단해질 거야. 정말요? 그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하면 돼.
낮밤 침실. 술래는 9년 전 일기장을 꺼냈다. 2018년 10월 15일. 오늘 한양마트에서 거절당했다. 시장 아줌마 음식은 안 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술래는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썼다. 2027년 10월 15일. 9년이 지났다. 연 매출 480억, 직원 250명. 그때 거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만난 52살 아줌마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요. 9년 전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더라면. 하지만 괜찮다.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되어주면 되니까. 술래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다음 날 새벽 5시, 술래는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다. 64세 식품 여왕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최종 자막. 김순례 64세는 2027년 현재 연 매출 480억 원을 달성했다. 전국 공장 5개, 직원 250명을 고용하고 있다. 6개국 수출 중이며 2028년 주식시장 상장 준비 중이다. 경제주간지 선정 대한민국 자수성가 여성 CEO 10인에 선정되었다.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있다. 2026년부터 술래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중년 여성 창업가 300명을 배출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거절도 실패도 다 이유가 있다.